자, 20번. 세 자연수에 대하여 집합 A는 A, B, C라는 원소를 가지고요. 집합 B라는 애는 X 플러스 Y라는 원소를 가진다고 한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X랑 Y는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랑 Y랑은 같아도 돼요. 해서 집합 B의 원소의 최대값은 20이고 모든 원소의 합이 80이라 할 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자, 일단 20번에 A 집합의 원소가 A, B, C라고 하고요. 그때의 A, B, C인 자연수라고 하네요. 두 번째, B라는 집합의 정의는 X 플러스 Y라고 정의하는데 X도 A의 원소, Y도 A의 원소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원소의 최대값이 20이다 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원소가 20이 된다는 거라서 C는 10으로 고정합니다. 그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80이라고 한다면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떤 식으로 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따지자면 만약에 하나하나를 다 구한다면 2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2B, B 더하기 C, 2C가 될 건데 그 2C 대신에 20을 쓴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합이 얼마? 60이 돼야 해요. 근데 이게 또 서로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긴 하거든요. 뭐냐면 연속한 세 자연수 같은 경우는 2B와 A 더하기 C의 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먼저 2B와 A 더하기 C라는 값이 같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할게요. 가능하죠? 네. 지금 순서상으로 따진 다면 그 요 경우에 그러면 몇 A죠? 4A 더하기 4B 더하기 4C라는 그 값이 80이라는 값이 될 거고 4A 더하기 4B라는 값이 얼마? 40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라는 값이 1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찾아준다면 뭐 있냐?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9하고 10하고 어쨌든 2B가 A 더하기 C가 아니면 되죠. 그러면 2하고 8하고 10 3하고 70 4, 60 요렇게까지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이 경우 요 모든 경우에서 2B는 A 더하기 C가 되지 않아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4개 맞나요? 더 있어요? 하나 더? 자연수? 하나 더? 그럼 만약에 2B가 A 더하기 C라고 하면 어때요? 2B가 만약에 A 더하기 C라는 경우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B가 A 더하기 C라면은 하나가 사라져서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4C의 값이 8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4A 더하기 2B라는 값이 40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A 더하기 B라는 값이 20을 만족해야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존재할까요?
뭐 해볼까요? 그러면은 B라는 값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B가 8이라고 한다면 A가 얼마면 되죠? 6이면 되죠. 그러면 6 더하기 10은 16이고 16이라는 애는 8의 2배가 되니까 성립하는 게 맞네요. 또 다른 경우 있을까요? 만약에 얘가 6이 된다고 한다면 6이라고 한다면 2A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서 14가 돼야 돼서 A는 얼마가 될 거고 7이 될 거고 그럼 얘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를 나눈 게 2B가 A 더하기 C일 때와 C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고요. 만약에 2B가 A 더하기 C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B의 원소의 개수 자체가 총 몇 개? 6개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2B가 A 더하기 C와 같다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네, 이렇게 구해줘야 하겠네요. 뭔 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한 바닥을 쓰고 앉았냐. 다음 52번으로 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실전 시험 보고 계신 분들 속도 조금 올려주세요. 52번입니다. A라는 애는 K는 자연수라고 하고요. K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마이너스 K부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0을 지나서 1, 2, 3 가다가 K-1과 K 뭐 이런 애들로 일단 나오게 되겠네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 좌표 평면에 표기하는 게 수직선에 표시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애를 한번 구해봅시다. B라는 애는 무엇인가요?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얼마? 3이랑 3분의 1. 근데 여기서 X는 3분의 1 나오니까 뭐보다? 3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정수인 정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는 뭐 있니? 1과 2가 있겠죠. B는 X에 포함되고 X라는 애는 A의 진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그 진 부분집합 중에서 B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31개라고 할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즉 요 두 개를 째끼고 2의 몇 제곱이 된다고? 2의 5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X의 개수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B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를 포함하게 되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7개가 됩니다. 그죠? 두 개를 더해줘야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7개를 가질 때 K라는 값은 음수부터 양수까지 라고 하면 반드시 뭘 포함해야 돼서? 0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K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돼야 합니다. 그럼 3, 2, 1,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총 7개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음수, 양수는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0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빼먹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아차 하고 개수가 안 맞아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56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24도 A의 원소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반드시 포함되는 세트를 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X라는 값이 1이라고 한다면 1
이 들어갈 때 반드시 1분의 24라는 애도 원소 A의 원소가 돼야 하죠. 얘는 덩어리예요. 이 둘은 같이 포함해야 돼요. 다음, 2라는 x를 가진다면 x분의 24.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면 3하고 8, 4하고 6 이렇게 세트가 총 몇 개 생깁니까? 4개 생기게 됩니다. 그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이라서 16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2의 4제곱 공집합이 아닌 그래서 15개를 골라야 합니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넣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죠.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그럼 자연수 1부터 넣어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그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시면 그러니까 숲을 다 그리고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 중에 계속 내가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통짜로 보고 그 문제를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하려면은 정말 모든 유형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예를 문장을 읽으시고 그 문장마다 필요한 조건을 캐치하는 게 가장 필요한 필요한 스킬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문제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요. 저 유형은 저렇게 풀어요. 뭐 그런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해력적인 부분에 대한 스킬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60번으로 넘어갈게요. 60번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은 15개랍니다. 이 집합을 BK라 하고 집합 B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K라고 할 때 이건 생각보다 되게 쉬운 기. 자, 일단은 4개를 고를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게 되면 집합의 개수는 15개. 어떻게 골랐어요? 6개 중에서 4개를 고르죠? 왜요? 왜 갑자기 순열조합 쓰니까 싫어요? 왜 웃겨요? 뭐가 웃겨? 뭐가 웃겨 이 자식아? 왜? 경우의 수로서 풀 수 있잖아.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2학년 2학기 과정 내용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2학년 2학기 거 설명할 때도 이거 씁니다. 네. 그래서 5, 4, 2, 1 15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럼 그 15개를 선택할 때에 1은 몇 번 선택당할까요? B, K가 1을 포함하는 BK의 개수는 몇 개? 1을 포함했다 치고 5개 중에서 3개만 고르면 되죠? 몇 개? 총 1은 10개의 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이 총 10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2는 총 몇 번 포함되어 있을까요? 6은 총 몇 번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럼 얘 총 합은 뭐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fx라고 할 때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각각
15개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일단 A를 먼저 바꿔볼게요. A라는 애의 구성 원소는 3의 0제곱과 3의 1제곱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중에서 1이 들어가는 원소, 부분 집합은 총 몇 개입니까? (1을)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총 X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X의 개수는 8개가 되겠죠? 아, 1이 총 몇 번 들어가는구나. 8번 들어가는구나. 1이 총 8번 들어가는구나. 얘도 몇 번? 8번 들어가겠구나. 계산하시면 얼마하게 0, 1, 2, 3 더하면 6, 6, 8에 48.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하나 이거는, 아까 거는 숫자가 너무 좀 커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얘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이라는 애, 3의 제곱, 3의 세제곱, 1, 3, 1, 3 제곱, 1, 3 세제곱, 3, 3의 제곱, 3,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6개만 더 쓰면 되네요. 자, 1, 3, 3의 제곱.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자, 1, 3, 3의 세제곱. 내가 이거 왜 한다 그랬지? 1, 3의 제곱, 3의 세제곱. 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대로 칠까? 자, 2,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하나, 둘, 셋. 아, 그 다음에 마지막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 맞죠? 그 15개 중에서 1이 포함되는 거 세시면 8번이 나오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되죠. 앞으로는 이거 안 할 테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8번. 그러니까 3도 8번, 3의 제곱도 8번, 3의 세제곱 8번, 다 8번. 이렇게 해서 모든 원소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원소의 곱과 모든 원소의 합은요, 이런 규칙성, 총 그 원소가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지금 얘는 뭐예요? 아까 얘 뭐라 그랬어요?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라고 해서 구한 다음에, 그럼 1이 들어가는 개수랑 2가 들어가는 개수와 3이 들어가는 개수와 4가 들어가는 개수, 5가 들어가는, 6이 들어가는 개수가 모두 다 같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10을 곱하면 되는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들어가는 개수와 2가 들어가는, 3이 들어가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런 것들이 동일한 횟수만큼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심화로 넘어갔을 때, 이 외에 여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수능법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거기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뭐라 해야죠? 내신 대비에 있는 내신 심화 문제에 조금 더 가까워지다 보니 여기서는 제가 더 말을 좀 생략할게요. 근데 여기서 더 할 말이 있기는 해요, 뭐. 있는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보고 계신 분들.
혹시나 더 질문 필요하신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번째 교재로 센 B 교재는 좀 어떠세요? 너무 쉽냐, 어렵냐? 쉽다고? 그러니까 쉽다고? 아니, 너네 그럼 그 수상 블루 할 때 있잖아. 그때랑 한번 비교해보면 블루가 난 것 같아? 센 B가 난 것 같아? 블루가 나요? 센 B가 더 지저분해요? 양이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양이 많은데요? 그래요? 그런가? 블루가 좀 더 쉽나? 아, 그런 차이는 있어요. 블루 교재 같은 경우는 알구전을 배운 상태에서 풀기 좋은 교재고, 최신화에 맞는 거는 사실 그린이 시중 교재와 좀 비슷한 유형이라 그린의 심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낫긴 할 겁니다. 다 정리됐을까요? 시험 보고 계신 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대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한번 마무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경모도 오답 다 마무리 되셨습니까? 파이널 스텝을 조금 미리 풀고 계시는 건 어떨까요? 오답 다 고쳐서 대기 중이신 분들은 파이널 스텝을 좀 미리 숙제를 줄여놓고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 어제 어이없이 레진이 빠졌어요. 이빨에 레진 치료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레진이 진짜 뜬금없이 어제 피자 치즈를 씹었더니 레진이 빠졌어요. 말이 되니? 지금 이빨이 겁나 날카로워진 상태라고 혓바닥을 다 긁어놓고 있어. 내놔. 그 60도 아니니까 내놔. 60도 아니니까. 필링으로 해봐. 필링으로 해봐. 아니야? 안 할 거야? 혹시 내가 너네들한테 코사인 공식 알려줬니? 알려줬대. 아까 네가 그 문제 코사인 공식으로 푸는 거거든?
아니야. 얘들. 아니, 봐봐라. 봐봐. 잘 생각해봐. 요거잖아. 그치? 이 길이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이 길이 정의할 수 있으면 요 길이 정의가 가능하고. 그럼 요 길이가 나오면 코사인 x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x만 구해도 사인이랑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요. 그런 문제였답니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데, 아니면 식이 조금 한 2줄 정도, 아니야, 한 2칸 정도 늘어나요. 자, 일단 6시, 그러니까 저 몇 페이지니? 우리 16페이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율아, 너 그거 답지 가지고 있니? 아니요. 답지 두고 왔어? 어? 아예 안 받았었나? 샤. 아, 넌 좋니? 기억이, 내 기억력이 좀 나빠서. 자, 시작할게요. 오늘도 가볍게. 오늘의 목표도 9시 전에 끝내기. 화요일과 동일하게 9시 전에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시간 및 이제 파이널 스텝 풀이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파이널 스텝 풀이 시간이 아니라 뒷타임은 원래 모의고사 풀이 시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연산 나오는 거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여집합, 네 번째가 차집합. 해서 차집합의 성질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이라는 거죠.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호로 따지면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 U자, 요 모양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A 합 B 라는 뜻은 얘는 무슨 뜻이다? A이거나 또는 B라는 뜻이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만 되면 그러면 무조건 포함시켜 버리는 걸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벤다이어그램 상으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A와 B가 있을 때 A 합 B의 영역은 전체 영역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별거 없죠? 교집합은 합집합과 기호를 거꾸로 반대로 쓰고요. 그래서 A
교비라고 하는 이 기호는 뭘 뜻한다? A 그리고 그치? 이고라고도 하고 뭐 그리고라고도 하고 B. 저는 그 and라는 거의 단어 뜻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또는이라고 하는 건 그냥 or라고 좀 쓰고 A and 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단순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영역을 표현해본다면 어디요? 겹치는 부분,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만 색칠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집합이라는 거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뭘 정의해야 한다? 전체 집합을 정의해야 한다. 전체 집합. 대문자 U를 사용하는데요. 뜻은 뭐의 약자냐면 Universal Set의 약자입니다. 그냥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여집합이라고 하는 데는 complement라고 하는 그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A의 C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그 A의 C라고 하는 건 뭐예요? A가 아닌 A가 아닌 원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 전체 집합을 정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체 집합을 정의해서요. 여기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A의 요 구간이 이제 A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A 빼기 B가 되는데요. 정말 단순하게 원소에서 원소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라 하죠? A 이고 B가 아닌 이라는 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애플 로고가 나오죠. A와 B가 있을 때 A 이고 B가 아닌 딱 요렇게 요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집합의 성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A 이고라는 단어는 뭘 쓴다? 교집합 기호를 쓴다. 그 다음에 B가 아닌이라고 하는 거는 여집합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A이면서 B가 아닌 이라고 하는 이 A-B라고 하는 애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차집합 기호를 여집합과 교집합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너 왜 내 수업 듣고 있냐? 너 왜 내 수업 듣고 있냐? 너 내신 안 할 거냐? 안 해도 되기는 해.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아가는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따로 개별 케어 하긴 할 거예요. 하셔도 되거든요. 예. 나 왜 그 책 왜 펴놓고 있나 했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합집합, 교집합 사이에 연산 법칙 중에서 성립하는 연산 법칙이 그럼 뭐뭐 있죠? 뭐 집합의 연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 법칙은 뭐가 있죠? 이 둘의 연산 법칙? 그쵸. 이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이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덧셈의 교환 법칙과 동일합니다. 얘 빼서 저쪽으로 보내볼게요. 자, 여기서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드모르간 잠깐 꺼져봐. 자, A 교 B가 비교 A 또는 A 합 B가 비합 A 형태로 자리 바꿔주는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A 교 B 교 C에서 앞을 먼저 계산하든 A 교 B 교 C에서 뒤에를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 또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A 합 B 합 C에서 앞을 먼저 계산하든 A 합 B 합 C에서 뒤를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럼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칙연산에서의 분배법칙은 기본적으로 곱셈만 나눠주죠. 혹은 나눗셈만 나눠주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부호가 다르면 일단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합 B의 교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고? A 교시 어디를? 이 교 C라고 하는 애를 어디를 기준으로? 네, 요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하나 통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 교 C 합집합 B 교 C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호가 뒤집어지더라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A 교 B에서 합 C라고 나오는 것 또한 동일하게 계산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A 합 C 교 B 합 C 라고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집합의 성질 중에서 이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성질 중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외에 요새는 그거 잘 안 나오긴 하긴 하겠다. 거기 어디야? 22페이지에 있는 연산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그 네모칸 두 종류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혹시 책 있지? 22페이지. 22페이지 확인해보면 유형 6번과 유형 7번이라고 나와 있는 그 공식들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권장이 아니라 네, 좋은 말로 할 때 다 외우라고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나오는 연산의 성질 같은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특히 보실 건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 조건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A 교 B가 A이다. 라고 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질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아마 한 종류가 더 있을 텐데. 잠깐만, 없나? 드모로 간 다음에 연산을 간다는 벤더그램과 집합. 없네요. 따로 안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잠깐만
어딨지? 세미나가 아니라 여기 있다. 그때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에 따로 안 써놨던 것 중에 이거요. 따로는 안 나오는데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나오는 또 다른 조건 중 기본적인 성질 중에서 A 합 A 교 B는 A고요. 그리고 A 교 A 합 B는 A입니다. 되게 당연한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안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 그때 얘기했던 흡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전체 집합의 그 성질, 그 6번, 아까 그 유형 6번 성질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따로 더 할 얘기가 없네요.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던 거 하나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였죠? 싹 다 뒤집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집합 분배해 주는 거. 요건 지울게요. 뭐라고요? 이 컴플리먼트를 싹 다 분배해 주는 거.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기호도 분배해서 반대로. A도 반대로, B도 반대로, 기호도 반대로. 싹 다 뒤집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A 빼기 B의 여집합은 A의 B 빼기 A인가나? B 빼기 A 나오나? 맞나? 이거 맞는지 한번 해볼까? A 교 B의 여집합이죠? 안 나오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에 여집합이니까 뭐죠?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C를 분배해서 C를 받아서 뒤집어지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뒤집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드모르간의 성질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더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 가장 마지막 유형이 10번이었나 11번이었나였는데 거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유형이 뭐였냐면 대칭 차집합이었어요.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 정리해 놓으셨죠? 그죠? 제가 저번에 칠판에다가 써놨던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으신 상태인 거죠.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뭐라고요? 어떤 A에서 B를 뺀 거와 B에서 A를 뺀 거, 이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내가 새로운 연산으로 가정한다 라고 한다면 이 대칭 차집합만의 고유한 성질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예를 들어 A에다가 A를 연산하면 얘는 공집합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A의 여집합을 연산하면 전체집합 나오고요. 이거 둘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A와 공집합을 연산하면 A가 나오고요. A에서 전체집합 연산하면 A의 여집합 나오고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립하는 게 뭐였죠? A 연산 B와
A의 여집합 연산 B랑 B의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죠. 이런 성질들 하나하나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거나 하지는 않고 요새는 이거를 직접 막 알려주거나 하는 거는 내신 대비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센 B라던가 아니면 난이도를 올려서 한 1품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블랙라벨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공식들까지 다 외워놔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성질까지 외워놔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굳이 지금 당장에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대칭 차집합은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내신 대비 됐을 때 작년에 가르쳤던 그 아저씨가 그 얘기 했었는데 뭐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2번이요. 그림과 같이 AB와 DB가 수직이며 삼각형 ABC에 원 O'가 내접한답니다. AD와 DB와 각각 135번 할게요. 각각 MN에서 접하면 AC에 동시에 접하는 원 O가 존재한답니다. DAB가 60도, AC가 5, AB가 4라고 할 때 MN과 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문제가 좀 많이 더럽네요. 자, 그림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볼게요. AC가 5라고 되어 있나요? AB가 4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고 여기가 3이겠네요. 그 다음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니까 AD의 길이가 8이 될 거고요. DB의 길이가 뭐가 되니? 4루트 3인가요? 예.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DB가 여기 확대되어 있는 DM과 DN의 길이는 서로 같을 거예요. 여기를 쫓겨나니까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요만큼을 이제 A라고 놓고 요만큼을 내가 A라고 적는다면 지금 MC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MC의 길이가 얼마예요? MC의 길이는 4루트 3에서 3하고 A만큼 뺀 값이죠. 그럼 여기를 내가 뭐라 할까? P점이라 할까요? P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CP입니다. 맞죠? 그럼 AP의 길이는 뭐예요? AP의 길이는 요 CP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5를 더해준 거. 4루트 3 더하기 2 마이너스 A고요. 그 값이 뭐랑 똑같습니까? A, N과 똑같죠. 근데 그 AN의 길이는 그럼 얼마예요? 8 더하기 A죠. 그래서 이 A의 값이 4루트 3 마이너스 6이라 A의 값은 2루트 3 마이너스 3 하고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게 크기는 몇 도입니까? 150도죠.
왜? 문제에서 여기 6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90도, 30도를 써서 150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수선해발. 수선해발을 내려서 연결해주게 되면 요각의 크기가 몇 도? 30도가 되죠. 그럼 문제 어떻게 구하실 수 있을까요? 얘를 굳이 반지름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반지름의 길이는 1이긴 한데. 자, 지금 필요한 거 거의 대부분 다 찾아가는 것 같아요. AA 구했고요. 각도 구했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한 건가요,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요 반지름의 길이요. 닮음 어딨죠? 여기인가요? 요렇게요. 가게 위치는 상관이 없긴 하죠. 막곡지 각이고 90도니까요. AA 닮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죠? 2예요. 아닌가? 맞죠? 1이고 2거든요. 그럼 즉 1대2 여기도 몇 대 몇? 1대2가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 CP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CP의 길이가 2루트 3 마이너스 6이라고 했나요? 이거 틀렸는데요? 2루트 3에서 3 더하기 3이니까 2루트 3이네요? CP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 구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하시면 돼요? 2분의 1 a제곱 사인 150 더하기 2분의 1 루트 3 사인 30 빼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될 것 같은데, A는 일부러 여기다 계산하기 더러워서 대입을 안 했는데요. A 계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에 9 더하니까 21이고요. 6에 12루트 3인가요? 에다가 2분의 1에 사인 50도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그럼 얼마니?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6 빼기 3루트 3 에서 4분의 1파이. 에? 답이 없는데요? 저 뭐 틀렸어요? 눈에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안경 제거 수술 빨리 받고 올게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이가 진행이 됐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봤어요? 어디부터 시작했죠? 일단 길이가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여기다 써놓고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죠? 뭐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짧은 거부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하던 거. 그러니까 왜 내가 짧은 거부터 생각을 하냐면요. 짧은 거에서, 그러니까 이어붙이거나 곱하기가 좋은 애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시작으로. 나누거나 자르거나 하는 애를 기준으로 잡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의 길이를 A로 잡았고, 이 부분의 길이를 A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용해서 이제 하나 찾아서 그 A라는 값이 얼마인지, 그 A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뭘 썼죠? 계속 썼던 거.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용해서 A라는 값이 얼마인지, 즉 DN의 길이가 얼마인지 구했고, 그 다음 여기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구했고요. 그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35번을 풀어달라고 강하게 원하셔서 135번. 예? 이거 나 저번에 하지 않아? 아닌가?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자, 일단은 자, PB의 길이는 얼마예요? PB의 길이는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죠. 그죠? 여기 바깥쪽에서 접하는 방심원이라고 하는데, 방심원까지의 접선의 길이로 생각을 하신다면, 네, 둘레의 길이 24의 절반이 될 거라서 BQ의 길이가 얼마? 4가 됩니다. 즉 QM의 길이가 얼마? 4가 됩니다. 그러면 RD의 길이가 얼마?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 요 길이가 얼마? 5가 됩니다. 하나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뭘 제끼면 돼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구하실 수 있죠. 어떻게 구하죠? 얘 직각삼각형 아니죠. 직각삼각형 아니니까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넣어보면 R이 얼마 나온다고요? 이게 길이가 그림에 안 그림이랑 좀 많이 안 어울리긴 하는데 CR을 4라고 치면 제가 궁금한 거는 내가 궁금한 궁금 포인트는 저거 직각삼각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CR의 길이가 반지름이랑 같아요? 또 시작했어, 또 시작했어.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이라는 표현이 난 안 보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5가 되고,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조건 없이도 뭔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QN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QN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QN의 길이가 얼마예요? 17 마이너스 7 나누기 2니까 5네요. 그죠? QA와 QN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요.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써먹을 수 있겠네요. 16에서 8 빼고 2 나누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죠? 나 왜 반지름 구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을까? 얘네들이 갑자기 웬 뜬금없이 반지름을 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그래요. 정신 나가요. 지금 152번하고 135번 진행했고요. 1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반지름이 6cm인 부채꼴의 넓이가 12파이일 때 부채꼴에 내접한 원 O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 어떻게 갈까요? 일단 각도가 120도. 2분의 네, 120도. 반지름. 몇 도? 60도. 그럼 요 길이는 얼마? 3분의 루트 3. 반지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요 길이가 얼마? 3분의 2 루트 3 반지름. 그리고 요 길이는 얼마? 반지름. 다 했죠? 보조선을 그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적이 동시에 닿아 있는 저 반대편 점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조선을 원까지 그렸을 때에 이 길이를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가 120도라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3 R이 될 거고 두 길이를 합친 게 6cm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계열로 나오는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원이 있을 때 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뭐 이거 구하는 거였나 뭐였나 막 그런 걸로 해서 구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나오면 혹시나 보이게 되면 이게 그거야 라고 한 10년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끄덕끄덕거리면 어떡해. 끄덕끄덕거리면 어떡해. 너 나랑 10년 동안 연락해야 돼. 161번이었습니다. 172번 가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 마찬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음 그림에서 AB라는 애를 지름으로 하고 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원에 AO와 BO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O1, O2가 그려져 있답니다. 점 A에서 O2에 그은 접선의 접점이 T이고 O1과 O와 만나는 점을 각각 C와 D라 할 때 OT 분의 BT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네요. 즉, 이 각이 몇 도인지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먼저 닮음을 찾으세요. 자, 접선 보이면 일단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주각 아니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표시하면 90도라는 게 표현돼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반지름 하나, 반지름 둘, 반지름 셋, 반지름 넷이라고 했을 때 몇 대 몇인 닮음입니까? 1대 3인 닮음이죠. 그럼 여기의 길이를 어디냐? 네, 요 하나의 길이를 여기도 R인데요. 그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 루트 2R인가요? 계산이 좀 그지 같네요. 그래서 반지름 하나의 각의 크기의 위치를 구하시면 되긴 하는데 저거 정삼각형 나올 텐데. BD도 그어요? BD도 그어요? 네. 그러면 뭐가 나와요? TD를 구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어? 아니. 왜? 내가 항상 얘기하지. 틀려도 얘기하라고. OD의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T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지 감이 안 오네요. 아, 여기도 수직이 되니까? O, TB. 그쵸. 의자를 치웠군요. 자, 그럼 위로 올려서 다시 한번 좀 키워서 한번 같이 볼게요. 아, 근데 숫자가 너무 안 이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으려나? 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3A로) 갈게요. 그럼 여기는 (4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2루트 2A가 될 거고요. 요 길이도 2루트 2A가 될 거고 2루트 2A가 될 거고 2루트 2A가 될 거예요. 맞나 근데? 닮음이니까요. 그죠? 1대1,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가 될 테니까요. 수직이고요. 원주각이고요. 수직이고요. 원주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예영이가 얘기한 대로 요 길이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길이 정의하면은 16 더하기 8이니까 24. 그리고 또 이제 여기로 정의를 했네요. 여기도 수직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36 빼기 24. 그래서 OT 분의 BT는 루트 2.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기준에 맞춰서 문자를 다시 잡았어요. 그죠?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반지름 R로 잡았더니 분수가 나오고 숫자가 더러워지는 걸 보자마자 바로 바꿨죠. 어쨌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짧은 거, 곱하기 쉬운 애 혹은 더하기 쉬운 애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다음 175번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4km인 원 모양의 호수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모양의 도로가 점 PQR에서 외접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민주는 자전거를 타고 P에서 출발하여 B를 지나 C까지
은성이는 민주와 반대 방향으로 R에서 출발하여 C까지 걸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출발하여 동시에 C 지점에 도착했답니다. 자전거의 속력과 걷는 속력은 각각 일정하면 자전거의 속력이 걷는 속력의 5배라고 한답니다. 이씨. 은성이가 걸은 거리를 Xk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야, 나 책이 필요해. 170. 175페이지에 1번. 자, AC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AC.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요. 요 길이를 X라고 한다면 AC의 길이는 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다음 AB 여기도 그러면 이 길이가 그럼 뭐가 돼요?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몇 X가 돼야 돼요? 5X가 돼야 돼요. 즉 지금 PB 더하기 BQ 더하기 QC가 5배가 돼야 돼서 5X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QC가 X고요. BQ랑 PB랑 서로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PB가 2배예요. 그래서 PB의 길이는 2X라고 할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2번의 답은 뭐라고 구할 수 있다? 2X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여기가 2X고요. 네. 다음 세 번째 BC의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럼 방금 전에 했던 말로 다 말이 끝났죠? 2X와 X BC의 길이는 얼마? 3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은성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 이제 뭘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식은 뭐가 되지? 9x 제곱이라는 식이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제곱 4x 4 5 4 8 86 아니지 4 8 8 16 16 24 마이너스 24 16 32 마이너스 32 자 x제곱 마이너스 6x 이거 맞나요? 맞아요? 계산 이쁘게 안 나와요? 내가 혹시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계산 숫자 이쁘게 안 나와요? 이거 맞아요? 순간 내가 이거 잘못 썼나 해서 x라는 값은 그러면 3 뺄마 3, 3은 9 9 더하기 8 루트 17 둘 다 되나요? 3-17 안 되죠? 은성이가 걸은 거리 네, 걸은 거리는 3 더하기 루트 17km 호수를 제외한 공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얼마니? 6 더하기 2 루트 17에 4 더했으니까 10 곱하기 7 더하기 루트 17 빼기 16파이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어떻게 나와요? 70 더하기 17에 2니까 34 더하기 14에 10이니까 24 52 플러스 12 루트 17 마이너스 16파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진행해서 원과 직선 부분 질문 마무리했고요. 지금 너네들한테 시간을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쪽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보니까 지금 뒤에 질문 못 받은 거는 토요일에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오답 남은 거 마무리하시고 아니면 센 숙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210페이지, 210번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5번에 나눠서 풀이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좀만 더 서두르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10개, 20개, 아까 몇 문제 남았다 그랬죠? 170문제 정도 남았나요? 그걸 5번으로 나누면 30문제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73페이지까지 풀어봅시다. 파이널 스텝. 뭐이? 3페이지까지 풀어봅시다. 거기에다가 쌤비 몇 쪽이죠? 30?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